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트부산이 가을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트부산 홈페이지나 다른 SNS에는 없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올라왔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때문에 5월 14일부터 5월 17일 예정되었던 아트부산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트부산은 일본 갤러리랑 같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취소가 됐고, 제가 지금 올해 해외 일정이 완전히 다 거의 엎어졌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어야 될 두바이 전시도 엎어졌고, 그리고 뉴욕 어퍼더블도, 네, 그것도 당연히 취소가 됐고,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홍콩 어퍼더블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콩 어포더블이 저한테 좀 비중이 컸던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단독 부스에다가 제가 거기서 드로잉, 그냥 라이브 페인팅을 하고 그러면서 전시를 하게 되는,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로 한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엎어졌어요. 좀 잘 되려고 하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유럽 개인전도 일단 올해는 못 하는 거고, 아무튼 해외 일정을 뭔가 생각해 놓은 것들이 많고 얘기도 많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미술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술 지표는 거의 세계 경제 지표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07년, 2008년, 2006년부터 2008년에 그 미술 호황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겪어보지 못한. 근데 그것도 미국의 월가 쪽에서도 그 금융 호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미술 쪽이 그쪽에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미술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갔고, 거의 그냥 미술 시장의 지표는 경제 지표랑 같이 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분석을 하는 거는 제 밥벌이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크게 왔지만 어떻게 보면 잘 극복을 했었죠. 근데 이게 뭐 한 가지 분석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그래도 전 세계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중국의 뭐 덕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중국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8년도까지의 그래프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이건 어디서 만든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그래프가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튼 2008년 이후에 중국도 그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GDP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2008년 뭐 2000년대쯤부터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가끔씩 우리나라는 뭐 중국 편에 붙는 거냐 미국 편에 붙는 거냐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붙을 수도 없고 중국 편에 붙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군사적으로는 미국 쪽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걸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가 수출의 비중이 중국이 거의 혼자서 30%가 넘잖아요. 근데 4위가 홍콩입니다. 4위가 홍콩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홍콩도 중국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중국 홍콩 합치면은 거의 40%가 넘는, 우리나라 거의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는 최대 흑자국이 또 중국입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비교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경제에 의존을 하는 게 커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미국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자기들이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중국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의 경기들이 좀 버팀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자, 2008년대쯤이 금융위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 판매량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차를 많이 사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근데 2009년, 2010년 막 이런데도 2017년도까지 거의 2008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3배 이상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만 본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론 자국의 자동차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버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G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힘들면은 중국 때문에 뭐 서로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있고, 뭐 중국이 안 좋으면은 미국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미 중국은 지금 골로 갔고 미국도 골로 가기 일보 직전이고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면 되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골로 갔어요. 그러니까 G2가 어디 하나라도 좀 버티고 있으면 이게 뭔가 좀 그래도 전 세계의 경제의 버팀목이 될 텐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 하나 성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게, 그때는 유럽은 망가졌지만 미국이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미국이 돈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뭐 미국이랑 유럽이 금융위기 때문에 어려우면은 중국에서 엄청난 소비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라든가.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어디 하나 경기가 좋은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세계 경제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전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냐면은 관광 산업의 성장. 네, 지금 몰락이죠.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까지의 지수가 있는 건데, 관광 시장이, 자, 이때 금융위기 때쯤에 잠깐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 관광 산업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한 산업이 잘 없을 정도거든요. 관광 산업이. 근데 2017년 이후에 2018년, 19년도도 더 크게 성장을 했었어요.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평균적으로는 뭐 3%에서 5% 성장을 하다가, 자 보면은 2017년도, 2016년도에는 대비 7%나 한 해에 성장을 하는 전 세계적인 산업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관광 산업이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떠받들이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그 경제를 떠받들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도인데 2015년도에 이미 전 세계 GDP의 9.8%를 관광 산업이 그러니까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광 산업이 축소가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거의 관광이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관광 가면 지금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10%가 그냥 증발해버린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그 G2의 몰락을 다시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2019년도 자료인데 전 세계 해외여행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모든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큰 거 같은데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다가 증감률도 되게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 증감률보다도 중국하고 미국의 증감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4천억 불이 넘는 거잖아요. 4천억 불이 넘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인가? 500조 원이 넘는 건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만 몰락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GDP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작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많이 있고 항공편이 많이 생기면서 비행기 값도 내려갔었고, 그리고 항공편이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 작품을 보내거나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어디로 보내든지 거의 한 일주일 후면은 다 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작품을 보낸다고 하면은 보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까지 사태가 심각해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비행편이 거의 전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 뭐 배로 보낸다라고 하지만 배로 보내는 물건들이 있는 거고 비행기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배로 하면은 사실은 진짜 아무리 빨라야 한 달,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비행기의 물류가 거의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작품 배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그런 물류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관광산업의 몰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인 수출품에도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품 배송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동시에 수입, 수출의 어려움은 이거는 경제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도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동양인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좀 생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미국 대통령이 이거는 중국에서 이렇게 생겨난 거고 중국 탓이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국민이나 서구권 사람들은 일단은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중국인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서구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구별도 잘 못하기 뿐더러,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 가기가 좀 무서워요. 좀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인데, 천재지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로 시작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이 아니라 그 간토 대지진 사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간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실은 지진이 일어난 거랑 조선인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선인들을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그런 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천재지변이 생겨나면은 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심각한 가뭄이 오면은,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좀 뭔가 하늘에 사죄를 하고 막 그런 한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에서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그게 연결도 안 되지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는데, 지금 서구권에서는 아시아에서 발현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모두 아시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뭐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사람이 심리가 그렇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미 그게 폭력 사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로 인한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인종차별은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세계, 이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올라가나요? 세계 교류의 단절에 약간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계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뭔가 통합의 시대가 가는 것처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인종 때문에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 동양인들 자경단이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종차별해가지고 동양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다시 동양인들의 자경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거기서 또 서양인들을 이렇게 하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에서 동양인들의 총기 구입이 그게 늘어났다라고 해요. 왜냐? 자기 몸을 지키려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들 간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계 교류의 단절이 있다라는 거는 문화의 단절까지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술의 교류도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남아있는 그런 그 불씨가 꺼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유럽을 갈 수 있을지, 과연 정서상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전에 3년 전에 중국의 개인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었던 게 한국 갤러리들 싹 다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중국에서 개인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 간의 감정이라는 게 미술 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작품 판매하는 게 비중이 되게 높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되게 우울한 얘기만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미약하지만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건 제 시나리오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조심하는 풍토가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고, 그렇지만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여행도 가고 막 하면서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더 전염병이 온다, 그러면은 그 전염병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람들이 옛날처럼 해외여행을 가고 뭐 교류를 활발히 하고 그러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런 뭔가 미래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택 근무, 그리고 어, 온라인 대면을 많이 하게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회사를 꼭 출근을 하거나 뭔가 오프라인의 활동을 뭔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를 꼭 모여가지고 출근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콜센터 일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든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직접 내가 가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공 산업들이 괴멸될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항공이나 관광 산업들이 괴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가 됐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비단 우리가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나 뭐 그런 데서 쇼핑하고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삶과 이렇게 밀접해지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던 아트페어 자체도, 오프라인 아트페어도 뭐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아무튼 저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미술가의 한 사람의 미술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미술과 경제는 거의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일은 하나도 없네요. 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집값은 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좀 예측은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내일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작가분들도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뭐 갤러리 관계자분들이나 미술 종사자 분들, 뭐 미술 종사 아니신 모든 분들 다들 힘을 내시고요. 다시 또 저는 미술 제 전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